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여명입니다. 5월 15일 오전입니다. 김문수가 상대적으로 이재명보다 우월합니다. 방송 전에 킵고잉님 여성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 같은데요. 고고TV에 어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안철수 지지자인데요. 안철수가 다시 정치적인 탄력을 받으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대선 끝나고 국회만 망가집니다. 그리고 당대표 맡아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실정을 국민들이 자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안철수가 이제 반동적으로 다시 나와야 되는데요. 안철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형 선거마다 자꾸 나오죠. 서울시장, 당대표, 대선 이렇게. 이번에는 사람부터 모으는 게 먼저입니다. 대선 끝나고 친윤과 한동훈 애들은 한동훈 껐더는 변명 없어요. 개 싸움이 일어날 건데 거기서 안철수가 중간에서 당대표가 나온다 가지고 당선될 확률이 없습니다. 친윤이 지지한다 그래도 안철수가 당대표 된다 그래도 지방선거는 망가집니다. 그거 함부로 할 거 아닙니다. 며칠 전에도 노부인님이 10만원 후원을 하셨는데 안철수 지지자들 분들께서는 고고TV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고고TV는 어떤 정치인도 존경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을 보면은 안철수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모든 대권 주자들보다 우월하다 해서 지원을 했죠. 앞으로도 그런 스탠스는 유지합니다. 그래서 고고TV 후원하신 분들은 계속 좀 후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치를 펴고 보수를 개혁하고 중도까지 어울리자는 게 합리적인 보수가 고고TV입니다. 부탁 말씀드리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킥공님한테. 그리고 어떤 놈이 어제 들어와가지고 왜 후원을 강압하느냐, 압박하느냐, 왜 돈 내라고 계속 그러냐, 그런 적 없습니다. 한심한 놈을 짜서. 그런 댓글 다는 순간 보자마자 다 차단해버립니다. 고고TV 깨끗 몇 년 동안 보면서 그런 소리를 합니다. 돈 없으면 내지 마세요. 고고TV도 운영비가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남선호 대표님이 고고TV를 지탱해 주시는 걸 제외하고. 저번 달 같은 경우에 안철수 경선이 4강 올라가고 막판 스타트를 하자 그때 꽤 보내주시는데 안철수 지지자들 분들만 보내주시는 분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죠. 그래서 안철수는 지금 보면은 매일매일 페이스북을 한두 개씩 내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재명의 왕국이 건설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이재명의 1인 독재 시대가 열린다. 그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입법 행정권이 완벽하게 장악되고 입법권이 사법부까지 침범해가지고 입법권에서 그냥 법안 통과시키면은 그죠? 192석이니까 이제 193석 됐어요. 김상욱이라는 저쪽으로 넘어왔으니까. 그게 이재명이라는 놈이 그냥 사인해주면은 그거 그냥 법원을 해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요새 심각하죠. 그런 놈입니다. 이재명이. 이재명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귀계한 윤석열과 한동훈이란 껍데기가 들어와서 보수를 망가쳤고 그걸 이재명을 만든 거예요. 그 두 놈이. 제가 계속 경고드렸습니다. 이재명의 시대가 되면 숨도 못 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문수가 부실하지만은 그래도 보수 쪽에서 들어와가지고 김영삼이가 들여와서 92년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했지 않습니까?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개개인이 집합제가 45% 정도까지 나와야지 그래도 국힘 저것들은 파산이 될 거죠. 그들이 힘으로 이재명에 대한 여론전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방송이에요. 자, 안철수가 오늘도 그러죠. 지금은 김문수 대장전에 따를 때다. 한독수, 한동훈, 홍준표 너희들 와라. 선대위로 와라.
이재명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못 막습니다. 제가 계속 요새 말씀드립니다. 한덕수, 한동훈, 홍준표 얘네들이 김문수 선대위에 합류해봐야 김문수 지지율 안 올라갑니다.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반 이재명 정서를 자발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한덕수 들어와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홍준표는 이제 꼬장제를 완벽하게 시작해가지고 국힘을 무너뜨리려고 그럽니다. 무너뜨려야 지가 다음에 국힘에서 불러주면 겉에 나가서 재기를 꿈꾼다는 거고, 한동훈이가 들어오면은 지지율 더 떨어집니다. 한동훈이가 들어오면은. 저번에 40 총선에서 봤지 않습니까? 1년 전에. 이놈은 2조 심판, 이재명 심판만 외칩니다. 껍데기입니다. 속에 내공이 없어요. 지금 국민들은 이재명으로 다 몰려가고 있어요. 이재명 대선론을 못 막습니다. 거기서 이놈이 이재명만 공격해봐. 얘가 무슨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습니까? 이놈을 또 선거 현장에서 막 연설하게 하면은 다 달아납니다. 한동훈이는. 그거는 당내에서 얘가 요번에 경선에서 당내에서 한 30% 받았죠. 그거는 당내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동훈이 찌꺼기들이 한동훈이가 결선 못 올라가다가 욕하고 지금 연병질을 하고 있는데 걔들이 그럼 너희도 이재명으로 가? 김상국이 따라가? 김상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가 오늘 동훈이한테 과자 먹고 라방할 때가 아니다. 보수 대선판은 다 나쁘다 분열이 크다. 이게 중심에 한동훈이가 있어요. 이순실을 따르라는 외침에 남은 건 조급함과 공백이다. 이게 한동훈이라는 놈을 적격하는 거죠. 준표는 홍홍홍 하면서 밖에서 즐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이런 페이스북 백날 내봐야 소용없어요. 준표가 뭐라 그래서 안철수가 착한 안철수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번에 경선 과정에서. 정치는 착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도 어느 정도 해도 선동을 해야 돼요. 페이스북을 이렇게 신사적으로 내봐야 하등 영향 없어요. 국힘, 당원들이나 친윤들이나 친한들이 안철수 지지 안 합니다. 어그로를 걸리면 확실하게 끌어야 됩니다. 쌍말도 해야 되고, 선동적인 말을 내야 됩니다. 길게 내봐야 소용없어요. 이재명하고 한동훈이만 때리면 돼요. 그게 모든 게 달려 있어요. 제가 그걸 골몇 번 이야기했어요. 자, 이 보수가 완전히 망가졌죠. 홍준표는 지금 헐헐헐헐 홍홍홍홍 말 누가 되더라도 말이야 국힘들들 싹 썰어버리면 좋겠다. 다 구속하라는 겁니다. 구속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홍준표도 못 살아남을 거야. 이재명이 얘가 보통 놈이 아니에요. 아주 악질적인 놈인데. 이 이재명의 시대의 등장을 지금 공포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국힘 저것들이 4분 5일이 아니라 유리장까지 산산조각 해놨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김문수 쪽으로 안 붙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김문수가 이재명한테 딸릴 게 없어요. 제가 계속 정광훈 사이비 목사 무당 새끼를 말하죠. 그 표도 결국에 보수 쪽으로 옵니다. 그게 고정됐다는 거예요, 국힘이. 김문수 표, 국힘 표가. 그런데 국민을 한번 볼 거예요. 과연 이재명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와서 압도적인 표차로 줘야 될 것이냐. 전 그것뿐이 기대 안 해요. 여론조사 그 20% 김문수가 차이 나요. 근데 지금 이준석이가 국힘 민주당을 그냥 저격하면서 압도적인 새로움, 압도적인 승리를 외치죠.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치권을 직접 들어가 보면은 우리의 일상적인 상식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가 탤런트 배우들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죠. 연예인.
그런데 이 정치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근데 저것들이 웬만해야죠? 그래서 국민이 나라를 걱정한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게 이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준석이 같은 경우가 지금 얽히게 평론가들이 또 그래. 오늘은 김무성이 나와서 그런 말 하더라고. 저 김무성 좋아합니다. 저는 김영삼을 좋아하기 때문에 김무성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설이 굵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치하는 게. 보수가 김무성을 죽여버렸어요. 박근혜 이후로. 김무성도 이런 말을 합니다. 18일 날 1차 대선 토론회가 열리죠. 그때 판가름 날 것이다. 김문수로 가느냐, 이준석으로 가느냐. 그런데 토론은 그 영향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대선, 서울시장 뭐 이런 거 뭐 토론해가지고 제가 평을 하면서 내가 지원하는 후보에 대해서 계속 좋은 식으로 말을 해드렸죠. 그 사람이 승리했다, 유리했다. 그게 뭐 유승민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과거에 걸려와서 안철수도 그렇고 그래 말씀드리죠. 토론은 그 영향이 없어요. 국가적인 대사를 따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벌써 마음이 결정돼 있어요. 이준석이가 김문수나 이재명을 크게 바를 일이 없어요. 두고 보시면 알죠. 그럼 이준석이가 1, 2% 정도 아마 조금 날 수도 있어요. 토론 과정에서는. 그 다음에 윤석열의 탈당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그거 미친놈이라니까. 그거 귀기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모든 유튜브 시사평론가 중에서 처음으로 내가 윤석열 귀기한 놈이다 그랬잖아요. 다 알게 됐죠. 윤석열이가 출당하고 탈당을 18일까지 토론 전에 해야 된다고 많이 그러죠. 보수 정치인들, 평론가들이 나와서. 그거 소용없어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대선판은 이재명 쪽으로 대세가 옮겨졌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안 돼요. 한동숙이 무슨 영역까지 또 그걸 뭉칩니까? 그냥 선대위 진영을 단결로 만들자 뿐인데 그거 해도 안 돼요, 이제는. 홍준표는 절대 그 대선 전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라는 놈은 이 껍데기는 그냥 슬쩍 대선 며칠 전에 그냥 사전투표 며칠 전에 슬쩍 발 얹혀가지고 나 대선에 참여해서 할 놈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나. 그래서 자, 이 한동훈 애들이 보면은 그 장예찬이라고 그 쌈마이 있죠. 그런 놈 정치하면 안 됩니다. 장예찬이라고 부산에 어디 뭐 서면인가 뭐 선거 해가지고 한동훈이가 잘라내 있잖아요. 걔가 복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친하게가 더 들고 일어나요. 윤석열과 거리 둔다더니 장예찬을 복당시켰냐? 또 윤석열 변호사 석동현을 입당시켰냐? 시민사회 특별위원장을 시켰냐? 진짜 선거 망치로 작정했냐? 이게 한동훈계의 한계예요. 다 쌈마이들입니다. 장예찬도 그렇고 김종혁, 이현종, 신지호, 조경태, 뭐 박광수 그런 놈 엄청 많아요. 한동훈도 쌈마이고. 대선이라는 것은 다 끌어모으는 겁니다. 어떤 놈 쳐내고 어떤 놈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부터 합리적인 보수까지 중도까지 어떻게 끌어모읍니까? 그러니까 이놈 한동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이놈 맨날 기타나 치고 그 기타 더럽게 못 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거 치면 기타를 고등학교 때부터 쳤어요. 우리 그때 기타를 안 치면은 고등학교 대학교 때 2단원 취급을 했다고. 생맥주 마시고 그거 팀이 되게 가난했거든요. 근데 대학교 들어가니까 내 돈 없어도 친구들이 막 돈 풀면 같이 먹더라고. 돈이 많은 애들이 막 대학교 많이 들어갔어. 기타 치고 장발하고 막 잡혀가면서 장발력 끊기고 말이야. 가위질 당하고 생맥주 500cc 하나 놓고 그때 50원 했나? 노가리 하나 놓고 기타 치는 게 유행이었어요. 다 쳤어요. 근데 윤영주, 이장희, 송창식 그런 애들 아닙니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이 새끼는 어디서 기타를 배웠는데 전기 기타 가지고 따가당 새우깡 먹고 미친놈이야 이놈이. 이런 놈이 정치를 한다 그럽니다. 당권을 잡. 아이고 나 그놈만 보면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너무 불쌍해요. 가발 벗고 나와. 가발 벗고. 그런데 한동훈이가 지금 선대에 가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고 계속 그래요 이놈아들이. 한동훈 찌꺼러기들이. 할 일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 이 자식아. 그런데 말입니다. 대선판이라는 것은 싫든 좋든 발거쳐주고 다 움직여줘야 돼요. 모든 진보 진영이, 모든 보수 진영이, 진보 진영은 지금 보수 진영 애들은 막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변절자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건 대선판에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영향 없어요. 그런데 이준석이가 계속 나오는데 이준석이가 10%까지만 가면 대성공이라 그래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막판에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보수다. 김문수 쪽으로 좀 이렇게 성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이 하는 일을 보면은 공약도 시원찮아요. 공약을 보면은 짜잘한 걸 갖고 나 2030 애들을 위해, 남자애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비호감도 1위에요. 아직까지. 중도층 2030 합리적 보수가 이준석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 여론조사에 다 나와요. 어제 뉴스원과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 지지율이 없어요. 그래 지금 뭐 6, 7% ARS 8%로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 상당한 거예요. 이걸 아직까지 국힘 놈들이 이준석과 단일화를 요구하는데 기대하는데 안 갑니다. 절대 이준석이는. 저게 깨져야지 자기의 존재감이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 저것들이 희한한 놈들이죠.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지금 국힘을 아주 난자를 하죠. 김문수의 한계는 뚜렷하다. 김문수는 과거 사람이다. 구태다. 이재명은 말이야 사법장을 하려고 그런다. 민주가 없다. 그러고 있죠. 그럼 한동훈 너희들은 이준석 땅으로 가 이 새끼들아. 그걸 못한다는 거죠. 지금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2년 전에 38 전당대회 때, 김기현을 끌어올리려고 윤석열이가 안철수 치고, 윤석열 치고, 나경원 밟을 때, 저 끝났다, 저거는. 이준석이 쫓겨날 때는, 성비 문제로, 그거는 권력 싸움이야. 근데, 당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윤석열이 했어. 그 다음에 김기현을 쫓아내면서 한동훈을 비대위로 올렸어. 비대위원장. 근데 한동훈이라는 놈이 지금 와가지고 윤석열만 없으면 된대. 윤석열이 지금 탈당하고 출당한다 그래서 선거 못 이겨요. 그럼 고정됐어요, 지금. 여론 지평은. 그건 나쁜 놈이죠. 자, 김상욱이라는 놈을 내가 저 쌈마이다. 제가 맨날 참보수, 찐보수 하는 저놈은 정치적인 철학이 없는 놈이다. 정치 역정이나 역사를 모르는 놈이라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재명을 지지 선언하죠, 오늘. 뭐라고 지지합니까? 이재명이야말로 진짜 보수다, 보수 후보래요. 이 미친놈 아닙니까? 얘는 말이죠. 민주보수랍니다. 민주보수를 참칭합니다. 민주당이면서 보수인 이재명 위대한 영도자. 이런 변절자를 들인 놈이 한동훈이에요. 지금 한동훈 것도 모르는데 다 그런 놈들이에요. 조계태도 이제 민주당으로 가. 한심한 놈. 그래서 이놈이 보면은 김상욱이라는 놈이가 똑같아요. 조갑재나 정규재나 윤여준이나 이석현이나 말하는 거 보니까 똑같아요. 이재명 위기일 때 지금 위란에 혁신을 바탕으로 능률적으로 대한민국 위기를 돌파한 분이다. 뭐가 실컷 얘가 돌파해. 얘 때문에 나라 망했는데 이재명이 한동훈이 윤석열 때려 망하는 얘가 무슨 혁신을 바탕으로 위기를 돌파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람이 한국을 능률적으로 개혁할 사람이래. 야마 그 사법부를 장악하는 게 그게 말이 됐냐?
상권 분립이 없다는 애들이 지금 민주당 애들이 아닙니까? 그 독재도 그런 말 안 해요. 스탈린도 그런 말 안 했어요. 김일성도 형식적이나마 법원이 있어요. 정은이도 그렇고. 이재명의 말로 한국의 진영 정치를 깨뜨릴 책임자다. 깨뜨리는 게 아니라 진영 정치를 더 강화시킬 놈이 이재명이라는 놈이에요. 그래 이놈들이 얼마나 철학적이나 역사적인 인식이 없으면 이런 미물들을 지금 국힘에 빠글빠글 하다는 거죠. 그래 한동훈 끝더러미들이 정치적인과 철학적인 역사적인 인식이 굉장히 박약해요. 또 김상욱이라는 놈이 그러죠. 이재명 후보만이 국가를 통합의 아젠다로 이끌 수 있다. 또 이재명의 말이 국가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유일한 인물이다. 그래서 나는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런 덩신을 봤나. 얼마나 보수가 약했으면 한동훈이라는 놈이 아무 정치도 모르고 또 보수에 공헌도 하지 않은 애들을 공천을 줘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었냐는 거죠. 저는 솔직히 윤석열을 따라다니는 친윤들보다 검세 판세 짭새들 이놈들이 더 심각하다고 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준석이었어요. 이준석이가 위대한 인물이고 그러면은 얘가 케네디가 조갑진하면서 이준석을 케네디 같다 그러잖아요. 아이씨 그러면은 지금 얘가 막 다 잡혀 제껴야 돼. 이준석이 50%가 되고 나머지들은 25% 뿐이 안 나와야 돼. 문수나 재명이가. 근데 얘는 항상 5, 6%, 3, 4%. 지난 총선에서 3% 나왔고 요번에는 한 5, 6%, 6, 7% 얻으면은 더블로 신장하는 거니까 대성공이죠. 이준석의 시대는 안 열려요, 여러분. 왜? 이준석의 시대가 열리려면은 3년 남은 총선에서 최소한 20석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럼 국힘, 전통적인 보수 진영 꼴통이든 깡통이든 그들에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고티브에 계속 안철수가 약하고 정무감각이고 착하고 그래서 계속 언급하는 거예요. 근데 친윤들의 그 지지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 관리하려면 안 돼요. 또 반도 못했다. 그래서 지금 김문수 같은 경우가 전 영상에서 밖에 없는 자동차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적통 보수가 전부 다 이준석한테 이번에 대선에 이준석한테 붙어가지고 이재명을 이기게 못 만들어요. 이준석의 세만 확장이 되고 국힘은 더 쪼그라들고 그 형태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이준석 표줄 분 주세요. 근데 이준석은 또 대선 끝나면 또 스탠스가 바뀔 거예요. 지 스스로 난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에요. 양쪽을 다 공격하는데 여러분 지금 저도 그렇고 괜찮은 평론가들이 그러잖아요. 반 이재명을 대선 모토 대선의 아젠다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재명도 똑같은 걸 하잖아요. 반 이재명 반 김문수 그거 가지고 되는 정치가 아니에요. 따라서 18일날 1차 토론을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결정력이 없고 윤석열이 탈당해도 결정력이 없고 김문수에 대한 그 다음에 한독수 안 끌어들이는 게 낫고 홍준표는 벌써 발라당 흘러던 꼰대로 넘어갔고 고장만 부리고 한동훈 끌어들이면 더 망해요. 더 망해요. 제가 지난 총선에 계속 끌었죠. 한동훈 저놈아 대중 앞에 서게 하지 마라. 선거운동하자. 큰일 난다 큰일. 요번에도 한동훈 끌어들이면 더 망해요. 그냥 쟤네들은 제일 좋은 건 쥐들이 나가서 김상욱이 같이 이재명 지지 선언하면서 그쪽 당에 붙는 거예요. 그 짓은 죽어도 못하죠. 힘이 없고 돈도 없고 정치력이 딸리고 정치인 감각도 없으니까. 국힘 내부에서만 공격해야지만 쥐들이 존재감이 있다는 거죠. 김상욱이 같은 애도 이준석이가 자기 당 오라고 그렇게 꼬셨다잖아요. 근데 이준석 버리고 민주당 지지예요. 그게 뭐예요? 변절이에요. 무슨 변절? 대세력으로 고치고 세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다 정치하면 안 돼요.
결론 똑같은 말씀드립니다. 성렬이하고 동훈이하고 제명이 때문에 나라 망쳤어요. 정치 망쳤고. 근데 그게 제명의 시대가 며칠 안에 온다는 거죠. 숨이 콱콱 막힐 겁니다. 이재명 시대 6개월쯤 후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